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13일이 되겠네요. 11월 13일은 이제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나 보니까 바로 그 이제 노동운동가로 지금 이제 이름이 나 있죠. 바로 그 전태일, 청계피복노조에서 그 이제 활동을 했던 전태일이 이제 분신 사망한 날이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이 이제 친절의 날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어제는 또 폐렴의 날이기도 합니다. 어, 전태일 운동가가 그 그러니까 청계천 그 봉제 공장 재봉사 뭐 이제 재단사로 일하면서 어, 그 같이 일하던 어떤 그 이제 여공 시다라고 이제 아래 한자를 쓴 시다 여공이 이제 어 이제 해고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 해고되는 여공을 도와주다가 같이 이제 해고가 된 이제 예, 그런 그 사건이 있었죠. 뭐 그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발이 되는데 어, 참 어제가 그 이제 폐렴의 날이지만 바로 그 여공이 폐렴에 감염이 돼서 정말 이제 상당히 고통스러워 갖고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못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해고가 됐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어, 그러한 그 여공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쓰던 이제 전태일 노동가도 같이 그때 당시에 이제 해고가 됐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음, 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이 전태일이라는 그 인물이 우리나라 그 노동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그런 사람인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태일 노동가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친절의 날과 폐렴의 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태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태일은 1948년 9월 28일 날 태어났네요. 그리고 1970년 11월 13일 바로 오늘 분신을 했죠. 예. 분신의 고통. 글쎄요, 뭐 상상이 전 안 됩니다. 전태일은 봉제 노동자이자 노동 및 인권운동가로 1960년대에 평화시장 봉제 공장의 재봉사, 재단사로 일하며 노동자 권리를 쟁취시킨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어, 한 줄로 표현하자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태일 사건에 대한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태일이 그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보면은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여 정규 교육을 못 받고 상경했고 청계천 피복 공장에 이제 취직을 해서 일을 이제 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1965년 청계천 내의 모 회사의 재봉사로 일하다가 강제 해고된 여공을 돕다가 함께 해고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세 번째 보면은 이 모 회사의 재단 보조로 있다가 그 상전으로 모시고 있던 그 이제 재단사가 해고가 되니까 이제 승진한 거죠. 재단 보조로 있던 전태일이 이제 재단사가 된 겁니다. 1968년에 근로기준법이라는 그 존재를 알게 돼서 1969년 7월부터 이제 노동청을 방문해서 그 피복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뭐 그들뿐만 아니라 저 시대에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어떤 환경이 그 근로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죠. 그리고 뭐 지금은 우리가 대한민국 어딜 가든 화장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건물 상태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깔끔한데 그때 당시는 이제 위생 환경이 이제 엉망이었었죠. 그래서 그 이제 개선을 요구를 이제 하다가 거꾸로 이제 거절을 이제 당한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요. 1969년 6월 청계천 일대 노동자들의 노동운동 조직을 결성을 해서 노동운동을 이제 주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청과 시청 노동청을 찾아다니면서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를 했지만 이제 묵살당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관련 서한을 보냈으나 전달되지가 이제 못했다. 그리고 1970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근로조건 시위를 주도를 하였으며 그해 11월 13일 근로기준법 화용식과 함께 평화시장 입구에서 분신 자살을 기도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의 죽음을 계기로 11월 27일 청계피복노조가 결성이 되었고 노동운동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건 당시에 이제 전태일은 친구에게 자기 몸에 휘발유를 다 부은 뒤에 성냥불을 그어달라고 했고 친구는 불을 붙였으며 불이 전신에 붙은 채 평화시장을 뛰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동성모병원 지금의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이죠. 명동성당 앞에 그 병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 카톨릭 회관 그 자리인데 거기 있던 병원이 이제 지금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긴 거죠. 이제 글로 이제 옮겼지만은 그 당일 밤 10시에 이제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생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친이 대구에서 간해 수공업을 했으나 사업 실패로 상경을 해서 생활 전선에 투입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 올라와서 처음에 그 염천교 밑에서 노숙을 했고 어머니는 이제 만리동 일대에서 동량을 다녔다라고 되어 있네요. 글쎄 참 저 말로 봐서는 정말 참 이제 불우한 유년기죠. 이후 대구로 내려가서 행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다라고 되어 있네요. 1963년 겨울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자퇴시키고 재봉린을 돌보라고 강요를 했고 그의 아버지는 돈을 벌어야 공부할 수 있다는 고 이제 발길로 이제 전태일을 아들이지만 구타를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1964년에 다시 가출을 해서 서울 평화시장의 의류제조 회사로 이제 다녔네요. 근데 시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시다가 그 아래 하자죠. 아래 하자를 시다라고 읽는데 어, 소위 그 이제 어떤 그 도제라고 할까? 그 작업장에도 이제 선배 후배가 있으니까 이제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시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말로 견습공이라고 한다라면 뭐 들어와서 잡일 같은 걸 우선은 시작을 하죠. 뭐 저도 그 저희 아버지께서 저런 의류 제조업을 하셨기 때문에 저들의 그 어떤 그 생리라고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려서부터 좀 보면서 컸습니다. 그다음에 피복점 보조로 취업을 해 취업해 14시간 노동을 하면서 당시 차 한 잔 값이던 50원을 일당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뭔가 조금 맞지가 않는 거를 느꼈어요. 1964년에 차 한 잔 값이 50원이라고 그랬는데 제 기억에는 제가 1974년에 서울을 처음 올라왔는데 그때 차 한 잔 값이 50원이었습니다. 그럼 10년 전도 50원이고 10년 후에도 50원이다? 그건 조금 이해가 되질 않아요. 50원보다 더 쌌을 것 같습니다. 1965년에 가을 의류 제조회사에 이제 입사를 이제 했고 1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노동운동에 투신하게 된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여공들이 박봉이고 그다음에 열악한 환경 또 과중한 노동 속에서 그 하는 그런 노동하는 것을 보면서 노동운동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공이 폐렴으로 강제 해고되는 것을 보고 충격과 여공을 도왔다는 이유로 1966년에 이제 같이 해고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죠. 11번째 보겠습니다. 그는 공장 노동자 생활 중에서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에 복학을 꿈꿨고 1967년 2월 20일 자신이 바지와 하숙방에 있던 골로를 팔아 연합중고등 통신강의록 종합 1권을 150원에 사며 수중에 남은 15원으로 10원짜리 노트를 산 뒤 전화비 5원을 주머니에 남겨두고 3일간 금식을 했다. 당시 한 쪽지에 그는 내일부터 23일까지 금식이다. 설마 3일 금식해야 죽지 않겠지. 정신수양의 금식이야.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다. 그런데 왜 콧잔등이 시큰해오고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내년 3월에는 꼭 대학 입시를 보자. 앞으로 376일 남았구나.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하면 내년에는 대학 입시를 볼 수 있겠지라는 내용을 적어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저만 하더라도 그래도 부모님께서 공부를 잘 시켜주셨기 때문에 어, 저런 어려움 없이 이제 그 유년 생활을 저는 보냈는데 사실 저런 그 노동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었죠. 어, 글쎄 거꾸로 되돌아보면은 뭐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아버지 세대에 그렇게 일제시대 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식만은 공부를 시켜야지 해갖고서 정말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대면서 저희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편안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환경을 마련을 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고통을 지금 이제 전태일이나 그 피복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거라고 보는 거죠. 1968년에 우연히 노동자 인권 보호하는 법인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알게 되며 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한의 근로 조건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분노를 느끼고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깨닫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69년에 6월부터 재단사와 근처 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바보회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보 같다. 이제 이런 의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비유적이면서 자조적인 이제 그런 그 이제 명칭을 이제 선택을 한 건데, 그렇게 이제 근로자 조직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뭐, 청원서라든가 이런 걸 노동청에 냈지만은,
돌아온 답변은 경멸과 비웃음뿐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저렇게 표현한다면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을 또 경멸하고 비웃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물론 이제 제가 기존에 있던 다른 자료들을 이렇게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한 거지만은 어, 그런 표현들을 쓸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전태일이라는 그이 노동자가 어, 죽었고 그 참 죽음 앞에서는 뭐 다 같이 좀 엄숙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진중해야 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때 당시 그 같은 어떤 사회 조직 속에서 일했던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는 용어를 쓰는 것도 뭐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들도 똑같은 그 대한민국이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17번째 보면은 1970년 4월부터 평일에는 자신이 다니던 감리교의 신축공사장에서 일하며 밤에는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가르치는 야학당 교사가 되었고 주말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뭐 저도 대학 다닐 때 뭐 이제 저런 일을 좀 했지만은 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저보다 이제 4살이 아래죠. 근데 참 저 야학당 교사가 돼 갖고 열심히 가르치고 또 그들과 같이 뭐 연말에 에, 연극도 하고 그러는 걸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때 그 공연했던 연극의 제목이 금관의 예수죠. 그땐 한 시대를 엄청 풍미했던 연극이었습니다. 그게.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관점을 본다라면은 6.25를 북한 도발이라고 이제 기록을 했다. 글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 이제 전태일이 이제 저런 관점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노동자들이 극히 열악한 작업 환경이 이, 그, 그 작업 환경을 개선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제 뭐 호소도 하고 이제 그랬다라는 얘기죠.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혹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썼는데 뭐 사실 그렇죠. 저 시대만 하더라도 대통령 하면 나라님 이런 그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글쎄요 최근에는 뭐 보면은 대통령한테다 대고도 뭐 쌍욕으로 하는 그런 아주 뭐 지각한 그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화가 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한 나라를 그 대표하는 그리고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 막 비하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대통령을 비하하는 건 자기 스스로 자기 나라를 비하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대통령도 그만한 인품을 또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에게. 여기에 뭐 길게 얘기가 써 있지만 이거 뭐 다 읽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대통령한테도 이야기 저런 그 호소를 이제 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가끔 어,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 유경수 여사 장례 행렬을 이렇게 이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온 시민들이 연도에 나와서 정말 통곡을 하고 뭐 그렇게 뭐 진짜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막 오열을 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는 어느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도 장례 행렬이 나갈 때 국민들이 나와갖고 그런 오열하는 장면은 이제 없었고 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만큼 시대도 바뀌었지만은 어, 뭐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서 그 이제 존경을 해야지 눈물도 나는 건데 어,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너무 그 갈등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존경의 마음도 이제 없어지는 그런 그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색깔이 다른 약간 그 파란색을 보면은 뭐 수당을 올려달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 시다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저때 그 이제 견습생들을 시다라고 불렀지만은 지금도 시다라고 해요. 그 산업 현장에 가보면은 어,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생활 용어 속에 아직도 일제 잔재가 남아 있어요. 제가 해방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글쎄 어느 동영상을 보고서 제가 쇼트 영상이죠. 뭐 가오가 어떠니 뭐니 그래서 그 가오라는 말을 굳이 써야 되느냐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니 와 그 밑에 엄청나게 또 이제 뭐 비난 뭐 이런 너는 영어 안 쓰냐 뭐. 근데 영어하고 일본어하고는 좀 다르다고 느낍니다. 영어는 우리가 필요해서 선택을 해서 쓰는 용어고 일본어는 저희들이 강제로 그 진짜 사용을 강요당한 그런 언어거든요.
그거는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가오라고 하는 거, 그 가오란 말은 깡패 그 양아치들 용어입니다. 그걸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가지고 어, 어떤 그 특정한 용어의 유래도 모르고 그냥 막 여기저기 써대는 거, 그거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늘 뭐 엄청난 내가 비난을 받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세태가 그런 거를. 자, 그래서 1970년 9월, 1970년 10월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투쟁은 지속이 된 겁니다. 자, 이제 1970년 11월을 보겠습니다. 노동청에서 11월 7일까지 법을 개정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법 개정을 약속한 11월 7일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8일 전태일은 동료들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근로기준법 책을 화형하자라고 제의를 했고, 거사는 13일로 계획하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구호를 이제 작성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글쎄, 저기 시행령 시행 규칙이라면은 뭐 행정관서에서 할 수 있겠지만, 만일에 근로기준법을 고쳐야 된다라고 했으면 이제 국회가 의결할 사항이죠, 사실은. 글쎄, 노동청이 저렇게 법을 개정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라는 내용이 뭐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은 이제 화형식을 했다. 이제 요구가 관철이 안 되니까 이제 화형식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법이라고 고별하는 뜻에서 화형식을 하기로 결의했다. 뭐 요즘도 화형식 많이 합니다. 현수막 등을 준비해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고, 그러나 자본가들과 경찰이 방해로 프레카드를 뺏기고 시위가 무산이 됐다. 여기 이제 자본가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물론 저희 아버지도 의류 제조업을 했지만은 뭐 규모는 아주 소규모였고요. 청계천 피복이라면 뭐 상당히 규모가 컸겠죠. 이제 그걸 자본가라고 표현하니까 음, 자본이 몰려 있으니까 자본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 뭐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저도 회사를 경영을 해봤지만은 어, 정말 장부상에는 남지만은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그 유동자금이 없어갖고서 정말 도도가 날 뻔도 했고, 돈을 꼬서도 뭐 임금을 지불을 해본 적도 있고, 또 밀려갖고서 또 몇 달 뒤에 준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렇게 자본가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그 자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그 경영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은 뭐 노조라는 것이 워낙 강해갖고서 뭐 이런저런 그 요구를 하고, 또 대체적으로 그 노조, 강성 노조들이 대기업 위주 이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요구를 하면 또 대기업이 또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워낙 그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때 60년대 말 당시에 자본가들이라고 해봐야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현금 유동성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컸을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 시대를 제가 현실 속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은 어, 그렇게 자본가들, 뭐 경찰의 방해 이런 것들이 참 저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어느 일방을 뭐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중간자적인 입장에 봤을 때 저 사람들도 고충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13일 오후 1시 반 시장 골목에서 몸에 기름을 붓고 라이터를 켠 뒤 평화시장 앞길로 뛰쳐나왔다라고 돼 있네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를 혹사하지 마. 이때 전태일이 친구였던 미상의 남자가 그에게 불을 붙였다고 한다. 저는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라고 봅니다. 뭐 얼마 전에 그 남성의 날에 그 남성연대 그 대표가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이제 바라다 보면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음, 이건 또 그거하고 또 달라요. 그 뛰어내리는 밑에 119 그 수상 구조대까지 와 있고 그런 상황이, 물론 그래도 죽었지만은 그 사람이 이것은 몸에다 신라를 붙고 있는데 거기다 라이터불이나 성냥불을 그어야 된다는 건 그건 살인이에요. 아무리 뭐 부탁을 설사 그렇게 했다고 손치더라도 저 미상의 남자가 누구죠? 전 범법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요. 전태일의 몸에 불이 붙었어요. 불타는 몸으로 사람들이 많이 서성거리는 국민은행 앞길로 뛰어나갔고 몇 마디 구호를 외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전태일은 3분가량 방치되었으며 이때 누군가가 근로기준법을 불타고 있는 전태일을 향해서 던졌다. 이거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람 몸에 불이 붙어갖고서 어? 쓰러져 갖고서 있는데 3분가량 방치가 되고 거기다 근로기준법을 저기 그 불 속으로 던질 수 있는 거죠. 이건 정말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자, 때마침 그 자리에 있던 한 회원이 근로기준법 책을 전태일이 불길 속에 집어 던졌다. 이렇게 해서 근로기준법의 화형식이 이루어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불에 타서 죽어가는데 거기다가 어? 근로기준법을 던져놓고서 그걸 화형식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잔인한 인간들이에요. 저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저건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한 거라고 뿐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료 계통에서 일을 했어요. 의료기기를 이제 취급을 이제 했는데 어느 해인가 제가 어, 저, 그 어떤 지역에 있는 그 이제 대형 대학병원 응급실에 그 납품돼 있는 기계가 고장났다고 해서 이제 그 기계를 고치러 가서 기계를 수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19 그 사이렌이 막 울리면서 앰뷸런스가 들어오는데 봉천동에서 그 피복 그것도 피복이죠. 뭐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데 불이 나갖고서 그 창밖으로 뛰어내린 사람을 싣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응급실로 딱 들어왔는데 저도 그걸 봤어요. 그 사람을. 근데 완전히 새카맣게 그을렸는데 어 이게 불이 나면 이 근육이 오그러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꼭 무슨 뭐 이 군뱅이 이렇게 말리듯이 사람 몸이 그렇게 오그러들어가 말려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 뭐 그때 당시에 뭐 이 몸에 붙은 그 저기를 이제 불에 탄 그 옷을 떼어내야 되잖아. 이 뭐 막 뭐 붓고 뭐 저기 그 뭘 뭐 하여튼 뭐 물을 붓는지 알코올을 붓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막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의사가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환자한테. 이름이 기억나느냐? 정신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온몸이 굳어 있는데 입 근육도 오그러들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화상 환자의 모습을 보면 그게 느끼실 겁니다. 그런 상태인데 거기다 근로기준법을 던져놓고 화형식을 한다라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는 지금 이 글을 보면서 정말 야, 저렇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이 소식을 듣고 병원에 온 어머니 이소선에게 어머니 내가 못다 이룬 일을 어머니 대신 이루어 주세요라는 유언을 남기고 쓰러졌다. 아, 정말 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응급치료를 받은 전태일은 온몸이 굳어서 펴지지가 않았다. 조금 전에 얘기를 좀 오그러든다고. 펴지지가 않죠, 정말. 근육이 오그러드는데 전태일의 어머니는 추워 떨고 있는 아들에게 앞치마를 벗어 덮어주고 의사에게 갔다. 글쎄요, 이 말도 좀 병원으로 들어갔는데 음, 글쎄 뭐 병원에서 난방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추워서 떨고 있는 아들에게 이게 그때 상황이 정확하게 묘사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1만 5천 원짜리 주사 2대면 우선 확인은 가시게 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어머니는 훗날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을 터이니 그 주사를 맞게 해달라고 애원하자 의사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그러면 근로감독관에게 가서 보증을 받아오라고 했다. 이날 평화시장 담당 서울시청 근로감독관 한 사람이 전태일을 따라 병원까지 와 있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내가 무엇 때문에 보증을 서요 하고 퉁명스럽게 내뱉고 도망칠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음, 환자가 이렇게 오그러들었는데 보호자가 있는데 돈을 내라라고 의사가 얘기했다는 것도 좀 그렇고 음, 세상이 각박했었던 건지 뭔지 음, 자 어머니 이소선이 다시 의사에게로 계속 가서 매달리자 의사는 고개를 흔들며 그 약이 지금 여기에는 없으니 성모병원으로 옮기도록 하라라고 했다. 이때까지 전태일은 간단한 응급치료 외에는 서너 시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글쎄요. 정말 화상을 입어갖고서 몸이 엉망진창인데 어, 성모병원으로 옮기도록 하라.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뭐 조그만 그 로컬 의원 같은 데 있었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어떻게 서너 시간이 저렇게 방치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영동 성모병원으로 전태일을 옮기는 앰뷸런스가 오자 이때 근로감독관이 다시 나타나 전태일 등과 함께 타고 병원으로 떠났다. 차 안에서 전태일은 근로감독관이 어머니와 하는 소리를 듣고서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감사가 끝났다고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
내가 죽어서라도 기준법이 준수되나 안 되나 지켜볼 것이오라고 마음속으로 정말 이 상황에서 제가 쓴 웃음을 져서 참 죄송하지만 어, 저 말을 그렇게 했다고 마음속으로 분개하였다라고 하는 게 참 이상한 표현이지 않을까요? 그건 누구의 상상이라는 얘기뿐이 안 됩니다, 저건. 근데 마치 죽어가면서 전태일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오그라들어서 말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후 10시에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이제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예, 응급실에 화상 환자. 예. 이게 바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화상 환자에 대한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970년 그의 죽음은 노조운동이 잘하는 밑거름이었으며 경향신문에서 전태일의 죽음을 상세히 보도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전태일의 죽음이 이 노동운동의 밑거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로 인해서 이제 파장이 일어났는데 노동계는 자살 이후에 평화시장에서 청계피복 노동조합이 결성이 됐고 다른 공장들에도 노동조합 결성이 계기가 마련이 됐고 본격적인 노동운동이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계천의 다른 반응. 모 미싱회사의 사장은 전태일 때문에 자신이 조사를 받을까 봐 고민을 했다. 일부 미싱사들은 냉소적으로 반응을 했다. 정치 사회계의 반응은 그러네요. 뭐 학생들이 이제 데모를 했다라는 얘기에 그다음에 이제 교회나 어, 천주교 이런 데서도 뭐 추모 행사를 했다.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이 또 이제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사건을. 당시 신민당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은 1971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전태일 정신의 구현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있습니다. 네, 사후 이게 그 전태일 회관 기념관으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전태일 기념관이 2019년 4월 30일 날 이제 개관이 됐고 전태일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이제 됐네요. 음, 기념사업회가 조직이 되고 문학상과 노동상도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노동자 계급 해방선 그다음에 뭐 노동자 대 전태일 거리 선포 거리 문화재가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분신 장소 기념 표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99년부터 민주열사를 비롯해 의롭게 숨진 시민의 기념 표석을 세우는 서울시 유적지 사업에 포함되어 평화시장 분신 장소에 기념 표석이 세워졌다. 하지만 2003년 청계천 복원공사로 철거되기도 했다. 지금 그 표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청계천을 갔을 때 한번 본 것 같아요. 저기서 뭐 그 이후에 철거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런 기념 표지가 바닥에 있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태일의 저서로 전태일 일기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태일이 없었다면 한국 노동자들의 인권은 수십 년 뒤에나 존중받았을 것이다. 그다음에 전태일이 대단히 급진적이고 전투적인 인물인 것처럼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는 시각이 있는데 사실 전태일은 급진적이거나 생각이 편향된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양심으로서 노동인권운동에 헌신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전태일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글쎄요, 뭐 전투적인 인물 같이 그렇게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미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됐는지 어, 기독교인의 양심으로서 노동인권운동에 헌신은 편향되지 않은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70년대 봉제공이던 전태일의 경우 당시 월급이 2만 원가량, 사망 당시 22살이었죠. 예. 그 밑에 연두색 줄은 제가 이제 코멘트를 달아놓은 겁니다. 1978년에 제가 육군 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때 초봉이 7만 2천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제 한 5년 선배한테 얘기 들으니까 자기네들은 초봉연금을 2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20대 초반 저희들이 이 ROTC로서 군을 가면은 23세에 통상 임관하죠. 22, 3, 4세 그 사이에 이제 임관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받았던 초급 장교가 73년에 이제 2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초급 장교. 근데 지금 전태일은 70년대 그러니까 2만 원가량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초급 장교의 그 급여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22살로서 그때 당시 상황으로서 그렇게 적은 봉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펑펑 쓸 수 있는 그런 돈은 아니죠. 물론 저희들이 뭐 제가 1978년에 7만 2천 원 받고 펑펑 쓴 적은 없어요. 저도 저기서 이제
돈을 이제 뭐 2만 원인가를 이렇게 떼어 갖고서 이제 재형저축을 들어 갖고서 제대할 때 이제 50만 원을 만들어 갖고 나왔는데 그 어 그 하여튼 그렇게 살던 시절이었어요. 저 때가. 정말 쪼개 갖고 살던 그런 시절이었죠. 물론 나가서 뭐 밥 한 번 잘 먹고 술 한 번 먹고 그러면은 뭐 뭐라 그럴까? 돈을 이제 많이 인제 잃게 되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제대할 무렵 1980년 6월 달에 13만 얼마를 받았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한 십 13-14만 원 정도 급여 월급을 받았던 것 같은데 참 뭐 그때 당시에 뭐 급여 체계라든가 사회 전반적인 걸 보면은 정말 어려운 때였어요 사실은. 70 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그래도 뭐 LG나 그때는 이제 금성이었죠. 럭키 금성 그다음에 뭐 삼성 뭐 이런 그 대기업들이 말이 대기업이지 지금의 규모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구멍가게 같은 그런 그러면서 인제 그때 당시에 이제 사원들이 복지에 대해서 막 그 뭔가 눈을 뜨고서 투자를 하고 그런 움직임이 그때 인제 막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70 년대 초반이나 60 년대는 정말 대한민국 자체가 힘들었었던 그런 인제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지금 산업화시켜서 바꿔 놓은 사람이 인제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라면.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예 어찌 됐든 그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전태일에 대한 얘기를 뭐 개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그 전태일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뭐 전반적인 맥락으로 봐서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 앞에서도 제가 약간 뭔가 의아스럽다라는 그런 표현을 인제 했듯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어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두 동영상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글쎄요. 전태일이 어 그 여공이 폐렴으로 인제 감염이 돼서 어 해고를 당했다고. 그 여공을 돌보아 주다가 인제 전태일도 인제 해고를 당했다라고 하는데 어제가 바로 세계 폐렴의 날이었습니다. 음 이게 폐렴으로 감염되어서 또 해고도 되고 그랬는데 참 폐렴의 날이라는 게 쪼끔 아이러니이긴 한데 예 하여튼 어제가 세계 폐렴의 날이었고 오늘은 인제 세계 친절의 날이네요. 하여튼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60-70 년대 참 없었던 시절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물론 50 년대는 더 인제 했었고요. 하여튼 없었던 시절은 엄청난 사회적인 갈등 또 그걸 극복하고 그걸 떨쳐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의 신음과 고통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뭐 몇 가지 의아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찌 됐든 어 그 당시 상황에서 뭐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전태일의 어떤 그때 당시의 활동이라든가 그런 노력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세계 폐렴의 날과 친절의 날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에 방송에 드렸던 요 영상도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폐렴과 친절에 대해서 참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과 같이 전태일이 분신을 했던 분신 사건과 폐렴 그리고 친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봤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